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스탁필드, 저는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나란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테슬라 차량 가격이 오른다는 이 악재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화장품주의 강세가 오늘 두드러졌습니다. 대형주들은 중국에서의 회복 기대감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또 소형주들은 실적 성장 기대감이 각각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로 불렸던 HLB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량주였던 만큼 이번 HLB 쇼크 사태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HLB가 미국 FDA로부터 신약 승인이 불발되었다는 소식 지난주 금요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고 난 후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는 5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고 또 시가총액도 6조 원이나 증발을 했는데요. HLB의 신약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하는 되면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사실 뚜렷한 테마나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소비재로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오늘 화장품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2023년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85억 달러로 2022년에 80억 달러보다 6.4% 뛰었습니다. 중국 수출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북미, 유럽 등의 이 비중국 수출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출 다변화 흐름이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주 요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스탁필드,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할까요?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탁필드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화요일, 목요일 스탁필드 함께하게 되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이데일리 첫 출연하게 되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들 벌써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벌써 충분히 되는데 침착하게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 주셔서 스탁필드 보시는 분들께 좀 좋은 성과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LB 이슈,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장에서 좀 터지고 난 다음에 전해드린 지 3거래일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도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주도 좀 이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HLB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HLB가 지금 이제 최근에 FDA의 승인 거절이 아니라 조금 더 자료를 수정해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HLB가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이건 악재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 지금 FDA가 요구한 것은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캄레리주맙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항서제약에 책임이 얹어 있는 거고요. FDA가 늦으면 항서제약 측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어떤 부분을 수정, 보완해달라고 요청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식을 늦어도 5월 말 혹은 6월 초쯤에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부터 해당 내용 확인된다면은 그동안 떨어진 HLB 주가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가 결국 HLB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코스닥 지수도 이제 하단에 어느 정도 좀 강력한 하방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FOMC 이슈 지나고 나서 코스닥 지수 기준 83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HLB도 다시 한번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투심 악화가 이제 많이 됐었는데 진정되고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반등을 보시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또 FDA 승인이 나면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요즘 또 많은 관심이 가고 있잖아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HLB가 거절이 아니라 수정 보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 그룹주가 당일에 이제 시가가 하한가로 시작하면서 투심이 상당히 크게 악화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가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HLB 시가가 하한가로 시작했을 때 반대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보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투심이 끝났다라고 섣부른 판단보다는 5월 말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해당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시기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요. 자,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아스코 이슈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랩바디 T 그리고 그랩바디 B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그랩바디 B고요. 이게 그랩바디 B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몸의 신체 기관에서 이 질환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머리, 뇌입니다. 뇌. 이 뇌가 갖고 있는 질환 수가 제가 직접 조사해봤는데 무려 112개나 됩니다. 뇌 질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뇌에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해서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혈액의 장벽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치료제는 분자량 구조가 커서 내부로 쉽게 침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랩바디 B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뇌 속으로 침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앞으로 제약 역사에서 뇌 질환은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탐험하고 연구에 나가야 되는 분야고요. 이에 따라서 ABL 바이오 갖고 있는 그랩바디 B의 성장성, 잠재력을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해당 부분 잡고 여러분들 매매하신다면은 5월 말 아스코 이슈 이전에 충분히 시세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루트 매매 기법의 하나로 해당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검은 선 23,200원 라인 그려드렸죠. 이 라인이 왜 나온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제가 기법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이전에 고점 부근 2024년 1월 달에 고점 부근을 3월 달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주봉상 차트가 이평선 20선 위로 올라섰다가 최근이죠. 지난주 바로 아래골에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법들은 루트 매매 기법이 적용된 건데요. 통상 주봉상 20선 이평선 지지를 보이거나 상단의 이평선 돌파 안착 시에는 1주 이내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 바이오가 끝났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개별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군에 한해서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시니까요. 또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오늘 포인트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뇌질환 분야 치료제 개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팜인데요. 이 포인트 종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폰에 지금 손에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 QR코드가 있습니다. TV 좀 가까이 와주시고요.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오늘의 참여 코드 1515 이 숫자 4글자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요.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3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화장품주입니다. 요즘 소비재 관련해서 많은 돈이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화장품주가 유독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님? 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땅한 종목을, 섹터를 뭘 사야 될지 모를 거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장품 섹터가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전에 왜 화장품 섹터가 올랐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21년도에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금리를 올리겠다 발표하게 되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물론 작년 10월부터 다시 한번 지수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장기 추세가 하향 국면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 박스권 구간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펀더멘탈이 그닥 좋은지는 모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 이렇다한 굵직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뉴스에 민감한 시장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결국 외국인은 우리나라 시장 들어와서 어디에 투자할까 판단할 때는 실적을 보기 마련입니다. 자, 화장품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불상향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과거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시작할 때 화장품 섹터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많이 받고 하락 기간이 길수록 거래량이 조금만 터져도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자,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나와서 북중미, 동남아, 일본 이쪽으로 영업 기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영향은 더욱더 감소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최근 영업 기지로 옮겨옴에 따라서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섹터가 왜 올랐냐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언제 끝날까요? 그 시점은 코스닥 기준 최근 10월 달에 올라서면서 고점을 찍은 구간 있죠. 그 고점을 돌파한 이후까지는 당분간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만 해도 시장을 쭉 지켜봤는데요. 애경 산업이나 아니면 원익 이런 사업 구조에서 화장품 매출액을 절반 이상 내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세를 내고 있지 않았고요. 여전히 화장품 섹터는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인, 기관 계속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화장품 섹터가 없으신 분들, 포트폴리오에 화장품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화장품 섹터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 저와 함께 공략해 나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좀 용기 내셔서 투자하시면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화장품 섹터는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될 화장품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화장품 섹터를 이제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화장품 중소형주들은 이미 거래량 터지면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중소형주가 올랐다면 반대로 좀 우량한 기업들은 좀 많이 오르지 않았겠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 기업인 클리오가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의 주가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클리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이 잡혀 있었지만 최근에는 북미 쪽 그리고 일본 이쪽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일본에 있는 법인 사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두원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인수해서 클리오 사람을 채운 게 아니라 직접 사업체를 인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빠른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까지 화장품 섹터가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증권사가 화장품 섹터의 목표가를 모두 올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화장품 섹터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섹터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하나는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 종목이 클리오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클리오 차트가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2024년 1월 달 고점 부근에 네모나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당에 이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루트 매매 기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시는 검은 선 보이시죠? 검은 선 가격이 34,75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제가 이제 루트 매매 기법에서 말씀드리는 그라운드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검은 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자, 최근에 5월이죠. 5월 달에 윗꼬리 달리면서 38,000원 돌파할 때 이전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단기 매물은 충분히 소화가 됐고 한 번 더 38,500원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전의 고점을 뚫는 4만 원 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 저랑 같이 노란 톡방 오셔서 좋은 수익률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색조 화장품 기업 클리오를 오늘의 포인트 종목으로 함께 가져가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화장품 섹터 포트폴리오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화장품 종목 내가 좀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가 보고 싶다. 그래서 매매 타점 잘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함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이 휴대폰 꺼내주시고요. 카메라 기능 클릭해주시고 화면 아래쪽에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하자마자 바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참여 코드 1515 네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노란톡방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스탁필드 이준기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투자하시는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왕이 될 주식을 사라 이준기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가 올라간 거 보시면은 쭉쭉 잘 올라가죠. 자, 이런 종목들 잡아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생각 많이 해보실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오래 해볼까 해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하시다가 나중에 지쳐서 손절하시고 증시를 많이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점에서 공략해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자, 제가 갖고 있는 매매 전략 바로 여러분께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반드시 수익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바로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는 섹터를 공략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는 주도주를 공략하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매매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하신다면은 리스크, 위험은 가장 낮고요. 하이 리턴, 높은 이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종목, 정말 좋은 종목 어떻게 찾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될 수 있는 주식을 찾는 법, 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는 이렇게 실적과 기술력을 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실적 얘기하면은 또 이 얘기 나오네. 왜냐하면 실적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도 쭉쭉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실적을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이 기술력 때문입니다. 통상 어떤 A라는 기업이 강력한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그 기업의 통상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닥치더라도 꾸준하게 실적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바탕이 바로 이 기술력이 되는 거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쉽죠? 자, 그럼 이렇게 실적과 기술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이거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면 이렇게 좀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아시죠? 자, 기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업 분석. 그죠? 자, 거기 끄덕끄덕 하시죠? 자, 두 번째. 오랜 기간 동안 하락과 이제 횡보를 거쳤는가? 이 부분은 차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차트 분석.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에서 거래량이나 아니면 거래 대금이 충분히 터졌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래량 많이 터지고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 시장에서 인기 많은 종목인 건 압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얼마큼 터져야 돼? 이걸 모릅니다. 이 기준을 잘 모르세요. 통상 주도주가 되는 것은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터지면 현재 시장에서 해당 섹터 종목군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주도주가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거래 대금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자, 이게 바로 왕이 될 주식을 찾는 법입니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오시죠? 이걸 내가 알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세 가지 잘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차트 보시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타이밍 잡는 법, 변곡점, 손실 안 보고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기법들을 제가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급등 공략 제5비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법,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관 트래킹 매매 기법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특히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량 기준으로 추종하는 매매고요. 기관 따라서 추종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 공략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루트 매매 기법입니다. 자, 루트 매매 기법은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건데요. 이 루트 매매 기법의 이 루트는 ROT,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매일매일 주가가 변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 변화는 그 출발점을 우리가 찾아서 공략하는 겁니다. 자, 루트 매매 기법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변곡점의 타이밍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나는 이 타이밍 말고 좀 장기 투자해서 주식 모아가지고 나중에 크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죠? 장기 투자. 이 장기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필승 장투법 매매 방법이 바로 루트 매매
기법이고요. 세 번째, 3일체 기법입니다. 해당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상승 초입 구간에 선침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3일체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이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정확하게 상승 초입 구간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법이 3일체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60 변곡점 기법인데요. 이 60이 중요합니다. 60. 60대 넘어서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주도주 선침해 기법이고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서 뉴스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침해 할 수 있는 기법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기법이고 처음 여러분들 하실 때는 이 루트 매매 기법만 아신다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급등주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이 뒤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급등 전에 박스권 안에서 언제 돌파해서 올라갈지 모르죠. 자, 그 박스권 안에서 올라가기 전에 선침해 할 수 있는 라인을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를 사용하는데요. 자, 다섯 번째 매매 기법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오시는 분들은 직접 다섯 번째 매매 기법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어주시면 좀 더 의미 있는 매매 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이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될 수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님만의 전략을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요즘 오락가락하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장중 대응부터 매매 타점까지 전문가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 선정부터 매매 타점 잡는 법,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 전문가님께 모든 고민 상담부터 다 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종목 선정은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든 것인데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선정부터 매매 타점 그리고 장중 대응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다 풀코스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주시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 화면 가까이에 와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자마자 바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오늘의 참여 코드 1515 딱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방법 문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151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는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종가 기준 4만 포인트를 넘어섰죠. 근데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힘들까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주도 섹터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인공지능 섹터입니다. 해당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빠른 연대에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가 이벤트를 맞이할 수 있죠.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뿐 아니라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특히 한 섹터 내에서 종목들 다 합치면 2000% 이상 올라간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 설비인데요.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 인프라가 필수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전력 설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에 들어가는 구리의 수요 또한 덩달아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는 전력 설비 관련주, 구리 관련주 모두 올라갔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 갖춰져야 할 인프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지금 막 개화하고 있는 시장인데 인프라 관련주는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올라갈 인공지능이 구동되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 인공지능 수속주를 공략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저와 함께 하신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같이 주가 공략해 나가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약 바이오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HLB 사태가 나왔다라고 한들 당일날에 HLB가 시가, 하한가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다른 제약주들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그려줬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모두 무너졌다면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 모두 올라갔다가 밑으로 달면서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HLB는 FDA 승인 거절이 아니라 수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아있으나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낙폭이 좀 크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이 바라볼 때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섹터고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보여준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도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뭐 에이벨바이오, 화장품은 클리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 외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아직 출발도 안 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저와 같이 오시면 이게 공략하면서 편하게 수익 낼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매매 기법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편하게 수익 내실 바라면서 이 뒤에 내용도 기법 같이 예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위주로 자세히 훑어주셨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최대한 줄어드리고 그 성과를 최대한 내드리는 전문가님만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기법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루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루트 매매 기법은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떨어질 때 어느 가격에서 지지 저항을 받는가 그리고 과연 주식은 어떤 원리로 파동이 형성되는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선 딱 하나만 긋는 게 바로 이 매매 기법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이 루트 매매 기법 짧게 설명드리면요. 이 부분 체크 포인트가 되겠는데 첫 번째로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늘 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주식은 호재, 악재가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 안에서 주가도 매일매일 등락을 보이는데 과연 이 주가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재료에서 시작했을 때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충분히 쉽게 해당 가격 밑에서는 저평가구나 해당 가격 위에서는 고평가구나를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궁금하시죠?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차트에서 최초로 단기 저점이 확인된 구간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 주요 가격 저항대 라인을 체크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제 매매 기법에서는 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땅이죠, 땅. 자, 네 번째, 정고점 가격 기준으로 상하 변곡점 매매 그리고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장투하신 분들은 절대 손해가 볼 수 없는 기법이고요. 변곡점도 선 하나만 딱 그으면 찾아할 수 있고요. 지지 저항 모두 여러분들이 선 하나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찾는 기법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루트 매매 기법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언제 사?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매수 타점. 이 루트 매매 기법의 매수 타점은요. 차트가 주봉상에서 이평선 20선을 지지 혹은 상방 저항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 시가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말로 하면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죠? 실제 예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보시면은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최초 저점이 확인되는 구간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최초 저점이 확인되는 구간이 보이실 텐데, 자, 최초 저점을 확인하셨으면은 이전에 단기 고점이 어디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잘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가의 흐름을 선으로 그려드리면은 처음 상장하고 고점 찍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가 저점인데요. 자,
최초 저점 찾았죠. 그리고 최초 고점 찾았으면은 이 최초 고점의 가격이 바로 루트 매매 기법에서 말하는 그라운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을 찾으셨으면 검은 선 쭉 그어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보성 파워텍이 해당 검은 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지지, 저항이 발생하면서 자 저항, 지지, 그리고 저항, 다시 한번 지지. 나도 어느 순간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찾느냐? 아까 매수 타점 설명드렸죠? 한번 확대해서 주봉상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주봉상 차트 보성 파워텍입니다. 주가가 주봉상 이평선, 이입선 쭉 올라서면서 아까 그었던 검은 선 위로 올라서죠. 그러면 주가가 등락을 반복합니다. 검은 선 그리고 이평선, 이입선 기준으로요. 그러다 어느 순간 주봉상의 이평선, 이입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급등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이평선을 지지할 때 그래서 타점이다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여기 지지하는지 어떻게 알아? 하시는 분들 계세요. 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주봉상에서 이렇게 체크하셨다가 일봉상에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확인됐을 때 그때 매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 루트 매매 기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차트가 주봉상의 흐름이고요. 일봉상에서 양봉 나오면서 이전의 고점 확인되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보성 파워텍의 해당 타점 기준으로 고가까지 무려 타점 대비 210% 상승이 나오는데요. 자, 이 몇 퍼센트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사고 과연 그때부터 빠르게 올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봤는데요. 이 예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램테크 놀러진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최초 고점을 기록하는 그라운드 찍고 내려가면서 최초 저점 형성되는 구간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매수 타점도 차트 주봉상에서 상방에 있는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하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많이 올랐지만 중요한 건 타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됩니다. 자, 이 레시드를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니면 뭐 차트 보시고 패션 드리니까 뭐 좋은 구간이다 이해가 됐을 텐데 다른 분들은 차트를 보실 때 아무리 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실 때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익혀두셔야 차트를 딱 봤을 때 저 전문가는 이런 기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대부분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설명드리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루트 매매 기법을 제가 지금 이렇게 차트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공략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오셔서 기법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만의 루트 매매 기법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보성 파워텍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타점 대비 210%의 상승이 나는 정말 좋은 분석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혼자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혼자서 이렇게 매매하는 건 너무 힘들다. 매매 타점 잡는 건 너무 힘들다. 특히나 종목을 잡는 것 더더욱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스캔을 하자마자 바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참여 코드 1515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이준기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저희 잠시 후에 스탁마켓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기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와주신 공략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와신 공략주 어떤 것입니까?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장의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면서 단타, 수익 매매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상한 선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아무리 보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무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업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답은 명확해질 겁니다. 자, 화면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고점대에 많이 빠졌죠. 근데 그 기업을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손절하시고 최근에 HLB를 고점에서 매수하셨다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이 두 가지 종목을 모두 매매하신 분들은 손실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께도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어떤 종목, 어떤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많이 자기 개발서 책 보셨죠?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수록 그때가 매수 타임이다 라는 건 또 지겹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오를지 모르고 점점 떨어지다가 손절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시간도 흐르고 여러분들의 씨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주가 오르지 않았을 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좀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해당 종목이 바로 공시주입니다. 공시가 뜬 기업이다. 공시주입니다. 궁금하시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좀 딥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저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교육방 들어오셔서 끝까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해당 종목은 6월 달에 공시가 발생합니다. 자, 공시가 뭐냐? 최저 전환 조정 가액이 정해지는 공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달에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10월 달인데요. 작년이죠. 이때까지 시장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빠졌는데 최저 조정가액이 3,600원입니다. 3,600원. 그런데 이 주가 가격이 여기 보시는 검은 선, 이 검은 선이 3,600원입니다. 3,600원 위로 이 주가가 올라서자마자 3,600원 대비 가격대가 거의 18,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저 전환 조정가액 3,600원 대비 무려 5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인데요. 자, 왜 이렇게 올랐고 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 뭐가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종목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먼저 제가 설명드릴 기업 하나기술 투자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하나기술은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유일하게 세계 1위, 세계 최초 이런 거 좋아합니다. 국내 유일하게 대기업 3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하게 2차 전지 전공정 장비의 턴키 방식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턴키는 뭐냐면 열쇠 그냥 꽂고 돌리면 작동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 뭐냐면은 전공정 장비입니다. 장비. 최근에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올라갔다 떨어지는 애들이 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이제 장비주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어떤 공시 떴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명시 이권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금액은 600억인데요.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 보이시는 이자율이 모두 0%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응당 빌린 기업은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런데 이자가 0%입니다. 왜? 이 전환사채는요. 이자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이자를 안 받고 주식으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기업이 투자해서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때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의도겠죠. 자, 그럼 왜 600억을 빌려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600억이 현재 이 하나기술의 운영 자금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기업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악재지만 이 기업은 재무가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핵심 장비를 개발,
그리고 양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연구, 개발에 바로 이 600억이 쓰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열면치 기술의 고도화. 우리가 유리를 가공할 때는 보통 이제 헤드 부분 다이아몬드를 달아서 휠 엣지 글라인더라고 해서 유리를 깎거나 붓산을 부어서 유리를 깎는데요. 이 열면치 기술은 열을 계속 가했다, 풀었다 하면은 유리가 팽창, 수축 반복하면서 마이크로 단위로 유리를 절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유리기판,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유리기판 다 아실 겁니다. 지적도가 올라가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든 분야에 새로운 판도를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기판이다. 때문에 하나기술이 현재 이 두 가지 분야를 계속해서 이 자금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반드시 펌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환사채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나중에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54,723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떨어져서 해당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투자자들은 이자도 못 받는데 주식을 바꾸면 손해를 보겠죠.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전환 조정가액,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통상 전환가액의 70%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수 계약서에 의거해서 최저 조정가액의 90%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그 말은 뭐냐? 주가 하락이 비교적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정리하면은 사채 검열 총액 600억을 하나기술이 빌렸습니다. 이자율 0%에 자,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인데 대부분 연구개발, R&D에 쓰인다라는 점이고요. 전환가액 54,723원인데 최저 조정가액이 49,251원이다. 이 말은 뭐냐? 최저 조정가액 밑으로 49,251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중간점을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럼 과연 600억을 빌려준 게 누구냐? 바로 여기 보시는 사모발행,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공모펀드의 반대가 사모펀드입니다. 통상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부자들의 은밀한 회동이라고 적혀 있죠. 통상 사모펀드는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자, 사모펀드는 이렇게 보시면은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요.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높인 후에 배파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자금의 집행 목적 설명드렸고 이자 0% 나중에 주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 공모펀드랑은 좀 다르게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개인 간의 계약을 집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겠죠. 자, 사모펀드는 여기 더해서 신탁 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사모펀드 600억 자금 조달한 이 펀드가 하나 기술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주가가 전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주가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겠고요. 재벌들의 계열 지원 혹은 내부 자금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은 돈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작전주처럼 엄청난 급등을 기록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600억을 누가 조달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딜 통해 조달했을까? 결국 이 부분은 자금력이 얼마나 풍부하냐, 아니면 얼마나 신뢰도가 높냐, 신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공시가 통상 내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좀 키워서 글자를 좀 키워 보여드리는 건데 신한투자, 미래에셋, 이베스트, 한국투자, NH 이후에 삼성증권까지 우리나라 대기업 증권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하나기술의 이 신기술에 대한 미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에서 가격대가 53,000원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공시가 4월 달에 뜨기 시작하면서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이전에 고점 거래량 상회하는 3분의 1 이상 거래량이 나왔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기술 충분히 코스닥 지수도 저점 부근에 다다랐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도 주어 담을 수 있는 가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당장 내일 매매하셔도 문제없는 가격이고 만약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신다면 46,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절가를 이제 좀 잡아드리지만 결국 우리는 손절가 전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노란속방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반드시
수익률 기대하신 만큼 많이 들 수 있고요.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20만 원 잡아드리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방에 들어오셔서 많이 좋은 결과 가져가실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스탁마켓 공략주 바로 하나기술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매일 밤 9시 여러분들의 안방을 찾아가는 스탁필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